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6년 3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3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406만 CGT, 135척입니다. 이것은 26년 2월 638만 CGT 대비 36%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25년 3월 310만 CGT 대비하여는 31% 증가했습니다. 26년 상반기 선박 수주량은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6년 상반기 수주 실적은 저조하며 1월부터 수주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까지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누계 수주 척수는 554척, 1758만 CGT로 25년 동기 554척, 1253만 CGT 대비하여 40%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1에서 3월 누계 수주량을 살펴보면 한국조선소는 357만 CGT, 85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20% 차지했습니다. 중국조선소 경우는 1239만 CGT, 399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70%를 수주했습니다. 중국의 선박 수주는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1월에서 3월 사이의 누계 발주량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2년 712척의 발주량을 시작으로 23년, 24년의 경우는 비슷한 발주량 경향 보이며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5년부터 선박 발주량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CGT를 보면 24년 최고치를 찍고 26년 1분기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6년 1, 3월 누계를 보면 24년 879척 대비 급감하여 554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척도인 CGT로 보면 24년 1781만 CGT 대비하여 1% 감소한 1758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6년 1분기의 수주는 척수는 적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여 CGT에서는 큰 감소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대비하여 26년 1분기 누계 수주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수주 잔량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26년 2월 대비 356만 CGT 증가한 1억 8,998만 CGT입니다. 이 중 한국조선소는 720척, 3,635만 CGT, 19% 차지, 중국조선소는 4,606척, 1억 2,095만 CGT, 64%를 차지했습니다. 전월 대비하여 한국은 25만 CGT 감소, 중국은 393만 CGT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하여는 한국은 54만 CGT 증가, 중국은 1935만 CGT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수주 잔량의 감소는 선박의 인도량은 증가하고 수주 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수주 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인도량과 함께 수주량도 급격히 증가한 요인입니다. 수주 잔량을 통하여 향후 몇 년간의 건조 물량이 남아있는 것인지 추정하여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조선소의 연간 건조 물량이 약 900만 CGT이며 연간 건조 물량은 조선 소별 건조 공정이 정상화되어 건조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 건조 물량 기준으로 26년 3월 현재 한국조선소 수주 잔량과 비교하면 약 4년치의 건조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4년치 물량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도별 3월 수주 잔량의 추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주 잔량의 경우도 22년 대비하여 26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인 것입니다. 수주 잔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선박 수주량 감소로 성가 부분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지난 5년간 수주 실적을 보면 21년은 수주량은 21년에 다소 감소를 했으나 23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4년에는 선박 발주량이
3,319척까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물량 중 25년 중국의 수주량과 한국의 수주척 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 1,360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선박척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보다 조선소 규모가 적으며 그에 따른 수주척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렌즈 운반선에 집중하여 수주하므로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속 언급된 시지트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영상의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지금까지는 선박의 수주량 및 시지트 등을 보았다면 다음 선박들의 성가 변화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성가 지수는 26년 3월 182.07입니다. 이것은 26년 2월 182.14보다 0.07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 20년부터 26년 3월까지 성가 변화 추이를 보면 21년 12월 125.6에서 시작하여 21년부터 성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가지수는 21년부터 24년 9월 189.96까지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4년 9월 피크를 찍은 성가는 26년 3월까지 하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성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선박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25년 6월 이후로는 성가지수는 지속 하락하였으나 26년 상반기에 성가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종별 신조 성가 추이를 살펴보면 174K 렌즈 운반선은 25년 3월 2억 5,500만 달러 대비 650만 달러 하락한 2억 4,85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 성가는 25년 3월 1억 2,500만 달러 대비 상승한 1억 2,950만 달러입니다. 또한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성가는 25년 3월 2억 7,400만 달러 대비 1,400만 달러 하락한 2억 6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선종의 성가는 하락 및 일부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하락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는 탱커 선박의 발주가 지속되었으며 렌즈 운반선 발주가 꾸준히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양 프로젝트인 FPSO, F렌즈의 발주 지연은 조선소 입장에서 건조 슬롯 운영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렌즈 운반선의 2026년 발주 증가 보도에 대하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